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시청자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망꾸입니다. 제가 오늘 망액다라고 망꾸의 엑스파일을 줄여서 망했다가 아닌 망액다 엑스파일 8을 따로 발음해서 그렇게 망액다라는 컨텐츠를 처음 진행해보게 됐는데요. 우선 이 컨텐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각종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등재해서 있었던 뭐 살인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미제사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중에 뭐 많이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뭐 다른 영상들을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저도 이런 컨텐츠를 너무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드리고 제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미숙할지 몰라도 좀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좌측 상단에 제가 지금 올려놓은 것처럼 오늘 사건에 대한 망고 엑스파일, 오늘 사건 이영호 군 유괴 살인 사건입니다. 혹시 영화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 다들 알고 계신지요? 설경구 씨 주연이었죠. 설경구 씨가 나오고, 그리고 강동원 씨가 그 범인의 가해자 범인으로 나왔었던 그 영화인데,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리고 개구리 소년 사건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두 가지의 사건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3대 미제 사건인 이영호 군 유괴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고요. 오늘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낱낱이 파헤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망했다 사건 파일,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이영호 군 유괴 살인 사건입니다. 자, 사건 발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속의 모습에 담겨 있는 이 어린 친구가 바로 이영호 군입니다. 이영호 군이고, 자, 사건의 개요는 제 얼굴이 좀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때부터입니다. 이영호 군은 1991년 1월 29일 오후 5시 30분경에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놀이터에서 동네에 사는 박모 어린이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슈퍼에 가면서 놀이터 근해에 앉아있는 이영호 군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집에 안 가냐고 그 친구가 이영호 군에게 묻자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난다고 대답을 하였고, 당시 이영호 군이 앉아있는 근해에서 대각선으로 20m 정도에 되는 그 놀이터 벤치에 2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있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목격이었고, 그날 이영호 군은 돌아가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30분 협박범에게 전화가 걸려오게 되죠. 내가 형우를 데리고 있다. 이틀 안에 현금 1000만 원과 카폰을 준비해라. 라는 그런 지시와 함께요. 여기서 말하는 그 카폰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카폰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차 내부에 있는 전화기를 차 내부 안에서도 전화를 쓸 수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 차 안에 있는 전화기, 그걸 카폰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부의 상징이라고 불렸던, 소위 말해 잘 사는 사람들이 쓸 수 있었던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일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사건 일지에서 실제로 이영호 군의 어머니와 그 범인이 통화한 내용, 그 자체 제 대화를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면서 사건 일지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1991년 1월 30일 오후 3시 32분경이었습니다. 그때가 유괴가 3일째였고요. 이영호 군이 유괴된 지 3일째 두 번째 협박 전화가 그때 걸려오게 됩니다. 범인과 어머니가 말한 실제 통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인, 돈을 비닐백에다 넣으셔가지고 지금 바로 내려가셔서 정확하게 지금 34분 정도 됐으니 40분 정도의 트렁크를 좀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공항 국내선으로 오십시오. 공항 국내선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라고 협박범에게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그 후 형호 군 아버지는 실제 그 공항에 가서 차를 주차시키지만 결국 그 협박범에게 연락이 오지 않고요. 그 사이 이영호 군 아버지가 공항에서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집으로 온 전화를 이영호 군의 어머니가 받게 됩니다. 범인이 말한 실제 내용입니다. 너무하십니다. 분명 차 뒤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자꾸 그러시면 우린 그냥 잠적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제가 돈을 회수할 때까지 아이의 식사를 중지시키겠습니다. 그러고 아저씨께서 오시면은 그 차를 외딴 구석에 주차시켜 놓고 뒤에 사람을 태우면 어떻게 하냐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연락드리죠. 라고 말을 한 뒤 1991년 1월 31일 밤 10시 30분 6에 4일째 다시 전화가 걸려옵니다. 돈을 가지고 충무로 대한극장 앞에 차를 세워두고 키는 차에 그대로 꼽아두고 문도 열어둔 채 그 앞에 있는 케이크하우스라는 빵집에 들어가서 대기하라고 전화를 하지만 그 역시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형호 아버지가 대한극장 쪽에 있을 때 범인이 집에 전화해서 케이크하우스란 빵집이 닫았으니 좀 더 아래에 내려가서 치킨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범인은 또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날 범인을 기다리다가 좀도둑이 차에 있는 현금 가방을 들고 가는 바람에 그 경찰이 좀도둑을 잡는 그런 해프닝까지 일어나게 되고요. 그 후 다음날 저녁까지 총 16차례의 협박 전화가 오게 됩니다. 1991년 2월 4일 6회가 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이영호 군의 10번째 생일이 지나갔고 범인과 이영호 군의 어머니 실제 대화 내용이 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형우는 잘 있죠? 범인이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또 다시 어머니가 어제 그저께 형우 생일이었어요. 범인이 그저께요? 저도 형우 얼굴을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그럼 누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묻자 범인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 데리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며 이때부터 메모를 사용하여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장충동 태극당 인근의 조선일보 게시판에서 시작된 메모는 한일은행 명동지점 앞에 쓰레기통이 붙어있는 입금 지시 메모에서 윤현수라는 명의로 한일은행에 개설된 보통예금 통장에 돈을 입금시키라는 지시를 합니다. 1991년 2월 5일 6회 8일째 범인은 메모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하라고 시키지만 그 은행에 결국 나타나지 않게 되죠. 1991년 2월 13일 저녁 6회 16일째에 걸려온 협박전화에서 범인과 이영호 군 어머니는 다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형우는 어떻게 됐어요? 범인은 형우를 위하시는 게 맞습니까? 어머니는 여보세요. 형우는 잘 있어요? 범인이 형우가 죽기를 바라시죠.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 여의도를 지나시면 서울교라고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범인은 서울교를 지나 양화대교 쪽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형호 군의 어머니는 다리 아래를 지나 가로등 아래 철제 배전판 위에 돈을 두고 가라는 쪽지대로 검은색 비닐봉지 하나를 두고 오게 됩니다. 이 검은색 비닐봉지는 돈이 담겨있던 비닐봉지가 아니라 혹시나 큰 돈을 잃어버릴까 해서 쓰레기가 담긴 검은 봉지를 올려둔 것이었고 그 주위에는 형사 12명과 이영호 군 아버지가 잠복을 했으나 3시간이 지나도 그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도 그대로 있어서 잠복 3시간 만에 이영호 군의 아버지는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순간 경찰 12명이 잠복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닐봉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1991년 2월 14일 오후 3시 5분경 6회 17일째가 되는 날에 범인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나를 희롱하는 거냐? 쓰레기를 가지고 돈이라고 하느냐면서 이영호 군 아버지에게 대치동 음마 아파트 앞 횡단보도 오른쪽 쓰레기통에 적혀있는 쪽지대로 행동하라고 말한 뒤 연락을 끊어버리고 그 후 협박범과는 연락 두절이 되게 됩니다. 1991년 2월 19일 6회 22일째가 되는 날 범인은 돈이 급했는지 상업은행 상계지점에서 현금 700만원 인출 시도를 하였지만 경찰이 이미 계좌를 동결시킨 상태였고 그 계좌를 동결시킨 그 모습을 본 은행 직원이 당황한 사이에 범인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범인의 마지막 모습이자 마지막 목격이었고
이후 범인은 어떤 연락도 해오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을 확대해드리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크게 잠깐 확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라고 A지역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 지역인데요. 1991년 3월 13일 오전 11시 15분경에 이게 44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2동 88도로와 체육공원 사이 잠실대교에서 서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강 고수부지 시민공원에 일명 토끼굴이라고 불리우는 하수구 배수로 안에서 한강시민공원경찰이 이영호 군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영호 군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시신에선 당시 스카프와 나일론 재질로 된 끈으로 손이 뒤로 묶여있는 상태였고 약간 부패가 되어서 하수구 끝에서 안으로 1m 정도의 그 1m 정도에 들어간 부분에 옆으로 누운 상태로 이영호 군의 시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복장은 실종 당시 복장 상태인 밤색 점퍼와 인조 가죽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고 입과 눈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사체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엔 돈 1,100원과 만보기 하나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1991년 3월 15일 오전 이영호 군 외가 친척 쪽 29세 이모 씨를 경찰에서 용의자로 보고 연행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국립수사연구소에선 범인의 성문 분석과 피해자의 주변인 그리고 동일 전과자 40명을 상대로 성문 대조를 한 결과 이영호 군의 외가 쪽 삼촌인 이모 씨가 목소리의 기본 주파수 그리고 공명 주파수, 말의 억양 그리고 진폭 등이 거의 범인과 100% 일치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날 다른 지역에서 여관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확실하고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지만 통장이나 도장 등 증거가 될 만한 것을 결국 찾지 못하였고 거짓말 탐지기를 상대로도 별다른 사항이 없었기에 성문 외 이상한 점이 없어 그날 오후 6시 귀가를 시켰습니다. 이 사건에서 범인은 44일간 약 80여 차례 협박 전화를 하였고 그중 46건은 집으로 해서 녹음이 되었지만 나머지 건은 이영호 군 아버지의 카폰으로 와서 녹음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한 46건 중 44건은 서울 시내 공중전화였고 나머지 2건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 지역에서 전화를 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 밖에 밝혀진 사실은 범인은 2월 5일과 그리고 2월 13일 각각 2차례 돈을 받기 위한 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 2곳에서 각각 통장을 만들었고 또 이영호 군의 사체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코와 입에 붙어있던 테이프로 인한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그 질식사로 밝혀진 뒤 실종일 당시 친구네 집에서 점심으로 먹었던 숙주나물 그리고 오곡밥 등이 위에서 발견됨에 따라 실종 직후 1일 이내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 사건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인원 동원과 400명이 넘는 용의자 검거 및 수사를 하였지만 결국 이 사건은 2006년 1월 29일 살인죄의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됨에 따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덧붙여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영호 군 유괴살인 사건의 범인, 그 범인의 몽타주입니다. 잘 보시면 이 왼쪽 사진이 1991년 그 당시의 범인 몽타주 사진이고요. 15년 후 공소시효가 만료된 그 이후 15년 후의 모습이 오른쪽 사진입니다.
체격은 168cm에서 170cm로 추정. 보통 체격에 단단한 편이고요. 얼굴은 희고 작은 편에 회선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생겼고, 눈 두덩이가, 이 눈 아래쪽 눈 두덩이가 위아래가 두텁다고 되어 있습니다. 길지 않은 단정한 하이칼라의 머리였고요. 서울이나 경기도 말씨를 사용했고, 낮고 침착한 어조.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보이며 운전면허 소지자라는 그런 기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는 이 다음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은 이 사진 범인의 필적 사항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사진 형호, 이 형호를 쓸 때 모음과 받침, 이응을 붙여서 숫자 6자로 보이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형호, 아래 보시면 행주대교를 쓴 겁니다. 보시다시피 6자로 쓰였죠. 그리고 오른쪽, 이 미음의 받침 사이를 띄어서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 미음 아래쪽이 연결이 되지 않고 비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필적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 이 신호를 그리고 들어, 이 리을을 숫자 2자처럼 보이게 쓰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또 네 번째, 이 지읒자를 또 숫자 2자처럼 보이게 끝을 올려 쓰는 이런 경향이 있는 이 필적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영호 군의 시신이 발견될 당시에 이영호 군의 우측 전두부와 우측 측두부 그리고 후두부 쪽에 두피 하출혈이 발견될 것으로 보아 납치당한 직후에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주먹보다는 강한 물체로 머리 부분을 3차례 정도 가격을 당했고, 그 뒤 기절한 상태에서 코와 입이 묶인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진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된 뒤 이영호 군의 아버지 이우실 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당시 아들을 잃은 후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고전을 면치 못한 뒤 몇 년간 술에 빠져 살며 마음에서 형우를 보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의 또래들의 모습에 잘 자라고 큰 걸 보니까 가슴이 아프다며 너무 힘들다. 진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하네요. 지난 1월로 15년 공소시효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범인이 잡혀도 처벌할 길이 없다는 사실에 더 큰 울분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고, 그는 얼굴을 가리지 말고 그대로 공개해달라고 그 방송 취재진에게 부탁하며 범인이 자수했으면 좋겠다. 자수해서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오면 나는 공소시효가 아니라, 아니 그것보다 더 길다고 하더라도 다 용서해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미루어 보아 여기서 드는 의문은 그들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지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하여 단 한 번이라도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반성은 하고 있는지, 과거의 나뿐만이 아니라 이 현재의 나에 대해 스스로에게 되묻고 부끄럽지는 않은지, 평생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 망고 엑스파일 망했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